여러분, 만약 빛보다 수십 배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인류의 문명은 태양계를 넘어 우주의 끝없는 미지의 세계로 뻗어나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빛보다 수십 배 빠른 우주선을 만드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물체 속도가 빛에 가까워질수록 질량이 무한대로 증가하고 무한대의 질량을 가속하려면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물체를 직접 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주선 자체를 둘러싼 시공간을 왜곡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개념이 바로 스타트렉 시리즈에 등장한 워프 드라이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화적 상상을 스타트렉의 팬이었던 한 물리학자가 실제 계산을 통해 검증하고 논문으로 발표까지 했어요. 과연 이 흥미로운 영화적 상상은 실제 물리학적 이론에 의해 어떻게 검증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자, 오늘의 뭉치과학에서는 영화 속 초광속 항해 기술인 워프 드라이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실현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워프 드라이브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워프 드라이브는 1966년부터 방영된 스타트렉에서 처음 등장했는데요. 일반적인 로켓처럼 우주선을 직접 가속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사용합니다. 워프 드라이브의 핵심 개념은 시공간의 변형인데요. 우주선 앞쪽의 시공간을 수축하고 뒤쪽의 시공간을 팽창시키면 우주선은 정지한 상태에서도 빛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주선 주변에 팽창, 수축시킨 영역을 워프 버블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빅뱅 이후 우주가 팽창하는 방식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건 즉 실제로 워프 버블이라는 현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뜻해요. 아무튼 이 워프 버블에 의해 우주선은 정지한 상태에서도 도착지까지 저절로 가까워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에스컬레이터 위에 가만히 서 있어도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니 우리도 움직이는 것과 비슷한 효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료를 찾아보면요, 이 워프 드라이브라는 설정을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만든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보면 워프 드라이브는 단순한 SF 설정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개념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을 가진 물체는 절대로 빛의 속도를 초과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공간 자체는 상대성 이론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간을 수축, 팽창시켜서 물체를 초광속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위반하지 않는 개념이 됩니다. 또한 초광속 이동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 내부는 시간의 지연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먼 우주를 여행했다가 돌아온다면 탑승자는 몇 년밖에 지나지 않았겠지만 지구에서는 수백 년이 흘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워프 드라이브는 우주선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주선을 둘러싼 시공간이 이동하는 개념이므로 우주선 내부의 시간과 외부의 시간이 같이 흘러가요. 즉 시간 지연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아주 빠르게 가속되는 물체에서는 가속도에 의해 엄청난 관성력이 발생하는데요. 빛의 속도로 가속되는 우주선이라면 그 안에 탑승자들은 전부 제대로 된 상태로 존재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워프 드라이브 기술은 우주선 자체가 가속되지 않기 때문에 초광속 이동 시 엄청난 가속도를 견뎌야 하는 문제도 해결됩니다. 즉 워프 드라이브는 상대성 이론을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우주선 자체를 초광속으로 추진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개념이 돼요. 그럼 과연 이런 영화적 상상이 실제로 구현 가능할까요? 어렸을 때부터 스타트렉의 광팬이었던 멕시코의 물리학자 미구엘 알쿠비에레는 워프 드라이브가 실제 물리학적으로 가능한 기술인지 연구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만 들으면 이분이 약간 사자 같은 느낌도 나지 않나요? 그런데 이 미구엘 알쿠비에레라는 분은 현재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의 핵과학연구소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는 멕시코 내에서 최고의 대학으로 손꼽히는 것과 동시에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최고의 대학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러니 그냥 장난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어쨌든 알쿠비에레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기반으로 웜홀이 없어도 워프 드라이브라는 기술로 광속을 초과할 수 있는 운동이 가능한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4년에 그 결과를 정리하여 논문으로 발표하게 되는데요. 결과가 과연 어땠을 것 같나요? 워프 드라이브는 구현 가능한 기술로 결론이 났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알쿠비엘에는 워프 드라이브가 이론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럼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은 무엇이고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알쿠비엘에는 워프 버블이 발생할 경우 시공간이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특수 상대성 이론을 기반으로 식을 정의하였고요. 이 식을 통해 워프 버블, 즉 우주선 앞뒤의 공간을 수축, 팽창하는 핵심 함수들을 정의합니다. 우선 이론적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적절한 에너지와 운동이 있다면 시공간 자체는 제한 없이 변형이 가능한데요. 알쿠비엘에는 계산을 통해 우주선 앞뒤로 시공간을 수축, 팽창시키면 초광속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합니다. 즉 워프 버블을 만들 수 있다면 영화에서처럼 수십 광년의 거리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워프 버블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의 존재 여부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알쿠비엘에는 워프 드라이브의 핵심 원리인 시공간을 수축시키기 위해서는 음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음의 에너지라는 게 가능할까요? 음의 에너지는 일반적인 물질이 따르는 에너지 법칙을 따르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몸무게가 70kg인 사람은 지구 중력에 의해 땅에 붙어 있죠. 그런데 만약 마이너스 70kg인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을 거스르고 하늘로 둥둥 떠다닐 수 있겠죠. 이런 것이 바로 음의 에너지를 가지는 물질인데요.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일반적인 모든 물리량의 에너지는 항상 양수여야 한다는 가정이 포함됩니다. 그러니 워프 드라이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물질이 아닌 매우 특이한 물질이 필요로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음의 에너지 외에 또 하나의 한계는 워프 버블을 조종하는 방법이 불명확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음의 에너지를 가지는 물질을 어찌저찌 만들었다고 해도 일반 물리 법칙이 아닌 양자역학적 이론에서만 가능한 개념이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룰 방법이 없다는 것이 또 다른 한계인 것이죠. 아직 미지의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워프 버블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멈추는 방법이 가능할지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워프 드라이브라는 기술은 아무 반전 없이 역시 영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네 하고 끝이 나는 것일까요? 과연 이 기술은 현실적으로 구현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워프 드라이브의 핵심적인 물질인 음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일반적인 물리 법칙에서는 구현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이론적으로 음의 에너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핸드릭 카시미르는 1948년에 진공 상태에서도 양자역학적 효과로 인해 에너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원래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라 고전물리에 따르면 0의 에너지 값을 가져야 하는데요. 양자역학에서는 입자와 반입자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양자 요동이 일어나서 진공 상태에서도 에너지가 완전히 0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정 조건에서는 음의 에너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이를 카시미르 효과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카시미르 효과가 실험적으로 검증되면서 음의 에너지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확인된 음의 에너지가 너무나도 미세한 양이어서 워프 드라이브에 사용할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자료에 따르면 목성 질량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 정도면 현재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죠. 그런 측면에서 음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한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불가능하다라는 아이러니한 결론이 나오는 이유예요. 그리고 알쿠비엘의 이후 2012년 나사의 연구원인 물리학자 헤럴드 화이트 박사는 워프 드라이브에 필요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워프 드라이브에 관련한 연구는 아직 이론 차원에만 머물러 있어서 실용화 여부는 불확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워프 드라이브라는 기술이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다 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성급한 결론이 아닐까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류는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에 대해 모르는 것이 아직도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실제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기술들이 현실이 된 것도 상당히 많죠. 왜 예전 1960년대에 생각했던 2000년대의 모습, 당시에는 와, 이건 영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야 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기술이 되어버렸죠. 특히 최근 소개되는 인공지능 기술만 봐도 불과 몇 년 전까지는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평가받았던 부분이었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엉뚱한 상상력에서 시작된 연구들이 인류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던 것처럼
워프 드라이브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이 가져올 여러 결과들에 대한 기대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꼭 다시 만나요.